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진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정인양 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충격적인 사건들이 발생을 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방금 보셨듯이 CCTV 속 교사의 수상한 행동, 첫 번째 사건 바로 이겁니다. 급식 먹고 코피, 왜? 자세히 살펴보시죠. 유치원생 급식에 유해물질을? 지난해 11월 서울 금천구의 한 유치원에서 어린 아이들의 급식통에 수차례 유치원 교사 A씨가 정체불명의 액체 등을 넣었다라는 겁니다. 동료 교사들은 CCTV 확인 후 신고를 했는데요. 경찰은 이 유치원 교사 A씨의 책상에서 물약통 8개를 수거했는데 그 물약통에서는요,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등의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해 아동들은 복통과 코피가 나는 등의 증세, 이상 증세를 보였다. 유치원 교사 A씨를 상대로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A씨의 이 교사의 수상한 행동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유치원 교사가 급식통으로 다가갑니다. 6살 아이들의 점심 식사인데 반찬통을 열더니 어떤 가루를 뿌립니다. 거의 모든 통에 뿌리고 잘 섞였는지 확인하는 모습까지 CCTV에 포착이 되는데요. 자, 거의 모든 통에 넣죠. 일주일 뒤 또 급식통 앞에 나타난 이 교사. 이번엔 약통에 든 액체를 뿌립니다. 자, 지금 박 변호사님, 이 교사가 수차례 CCTV에 행적이 포착이 됐는데 골고루 반찬통에 가루를 뿌리는가 하면 일주일 뒤에는 액체를 뿌립니다. 지금 이 무슨 상황인 거죠? 사실 이 사건은 아동학대 의심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교사 A씨가 지난해 11월 13일 다른 교사의 텀블러를 훔쳤다는 의혹을 제기받게 되는데 A씨는 이 의혹에 대해서도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피해 주장 교사가 CCTV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A씨가 아이들의 급식에 어떤 물질을 넣는 장면을 포착하게 되죠. 유치원이 학부모들을 불러 모아 이 사실을 전하고 비로소 A씨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 수사가 개시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사의 충격적인 행동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또 다른 CCTV 영상 보시죠. 종이컵을 든 교사가 앞치마에 손을 넣어 뭔가를 꺼내고 자, 종이컵에 뭔가를 넣는 모습입니다. 보시죠. 잠시 후 아이가 오자 초콜릿을 아이에게 먹이는데요. 자, 그런데 맛이 이상했던지 아이가 초콜릿을 바로 뱉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뱉은 초콜릿을 다시 아이의 입으로 갖다 댑니다. 이후에도 종이컵에 있던 가루를 초콜릿에 묻혀 아이에게 주는 모습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11월 13일 아이를 보던 교사가 구석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타는 건가요? 보시죠. 이후 아이에게 이 물을 건넵니다. 자, 곧이어 다 마시게 하더니 자, 저희가 아이의 얼굴을 세세히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맛이 이상한 듯 표정을 찡그리는 모습까지 포착됩니다. 박 변호사님, 분명한 것은 피해 아동들이 코피가 나는 등의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영상이 있는데 현재 교사가 전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직위해제가 억울하다며 처분 취소 신청까지 했다고요? A씨는 자신이 넣은 것은 맹물, 생강가루, 자일리톨이라면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육당국이 A씨에 대해서 직위해제 처분을 했지만 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해서도 취소 신청을 한 상태고요. 경찰이 최근 검찰에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가 필요하다면서 반려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에 A씨가 유해 물질을 넣는 듯한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고 예. 실제로 A씨의 소지품에서 유해 성분도 검출됐습니다. 예. 이어서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이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예. 이 정도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던 겁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상 A씨가 유해 물질을 넣었다는 직접 증거 확보가 필요하고 이 행위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상 증세를 보였다는 인과관계에 관한 직접 증거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 결국은 현재 아이들이 먹은 음식이 남아있지 않는 한 간접 증거와 정황으로 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은 A씨의 구입 내역, 즉 유해 성분 구입 내역과 A씨가 주장하는 생강가루 등 구입 내역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A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서 각종 조회 내역과 타인과의 대화 내용을 확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비록 어린 나이의 아이들이지만 A씨가 주장하는 생강가루 등을 제시하면서 사건 당시 본인이 접한 냄새와 맛이었는지를 확인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자, 지금 현재 교사가 강력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맹물과 생강가루, 자일리톨을 뿌렸다. 근데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왜 급식통에 맹물을 뿌리며 무슨 권한으로 생강가루와 자일리톨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뿌렸는지, 그리고 정작 이 교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그 액체통에서 모기기피제, 계면활성제가 나왔다고 하는데 모기기피제가 자일리톨에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직접 투입했다는 증거와 인과관계에 대한 직접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급식에 맹물이며 생강가루, 자일리톨을 뿌리는 경우가 흔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이전에도 급식에 다른 성분을 넣었는지 여부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외부 요인, 아이들의 집단 이상을 유발할 만한 외부 요인이 있는지도 조사할 필요가 있고 아이들이 최근 건강검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건강검진 결과를 통해서 A씨가 넣었다는 유해 성분이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이상 증세인지를 의학적으로 입증할 책임도 경찰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건의 향방 박 변호사님 끝까지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 사건은 바로 이겁니다. 7개월 아기 몸에 남은 흔적. 어떤 사건인지 함께 보시죠. 7개월 영아 학대 의심 신고 조사. 지난달 29일 제주도 내 한 병원 20대 부부가 아이가 고열과 구토 증세라며 응급실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생후 7개월짜리 남자아이의 몸에서 갈비뼈 골절, 장기 손상이 확인된 겁니다. 병원 측은 이건 외력에 따른 손상이 의심된다라며 경찰에 신고했고 부모는 놀이기구 타다 다친 것이다 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변호사님, 정인 양의 사인도 결국 장기 파열 등의 끔찍한 몸의 흔적들 때문에 알려진 건데 이번 사건은 어떤 겁니까? 앞선 유치원 교사 사건보다 직접적인 폭행 사건이 그나마 입증이 용이합니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한다?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병원 측의 소견입니다. 아울러서 갈비뼈도 몇 달에 걸쳐서 부러졌다 붙었다를 반복해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그렇습니까? 특히나 이 부모가 그 전날에도 아이를 제주도 내 다른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적이 있는데 아이의 배에서 멍이 발생했습니다. 지속적인 학대 여부 그리고 하루 사이에 혹시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외력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경찰이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그 특징이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예. 아동학대 사건일수록 경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변인 탐문, 친인척, 이웃 조사를 통해 양육 환경을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 조사를 이어나가 혹시 아동학대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부모를 입건하고 법원에 접근 금지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박 변호사님이 형사 출신이시니까 놀이기구 타다 다칠 수 있어요. 그런데 놀이기구 타다 다친 부상이 과연 7개월 남자아이가, 아기가 탈 수 있는 놀이기구가 바이킹이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렇죠. 바이킹 타더라도 다발성 장기 손상이 옵니까? 특히나 이 놀이기구가 외부에 있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집안에 있던 놀이기구를 타다 다친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이거든요. 집안에 있는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진 정도로 다발성 장기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고 이는 사실 상식입니다만 병원 측의 입장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두 가지 사건 짚어봤는데요. 아동학대의 구조적 이유가 뭘지, 왜 같이 이와 같은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해서 재발하는 건지 전문가에게 의견 물어봤습니다.
저는 법과 제도가 없었어도 아이들을 구할 의지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점점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변화가 되고 있고 신고율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그 어떤 대응적인 태도가 더 이분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의지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는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 시스템이 움직일 수 있도록 정부와 각 기관의 의지가 같이 작용할 때 그 아동 학대를 막기 위한 대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박세미 변호사와 함께 사건 풀어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